나로설 결심 월드비전 미확인 프로젝트와 함께하는 자립스포 팟캐스트 톡투미. 자, 어느덧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1부 정책 언박싱 편에 이어서 2부 진행을 맡게 된 아나운서 노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2부에서는요, 바로 심리학 개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2부에 함께 해주실 게스트분들 먼저 소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교수님부터 소개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저는 심리상담가 박장미입니다.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심리학 가르치고 있고요. 저는 우리 자립 청년들과 함께 심리 워크숍 그리고 개인 상담을 저희 상담센터 힐링 캠퍼스 더 공감에서 지속적으로 청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도 이어서 부탁드릴게요. 네, 광주에서 자립준비 청년 커뮤니티 한우를 운영하고 있는 한우의 운영자 김남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사고요. 청소년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립 3년차 정재국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2부에서는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유튜브 그 자기개발 채널에서 긍정적인 사고, 또 자존감, 인간관계에 대해서 우리 청년분들에게 정말 유익한 말씀 아끼지 않고 나눠주시는 박상미 교수님 특별히 모셨는데요. 자, 이 2부 심리학 개론에서는 20대 청년들 사이에서 그 많은 공감을 샀던 사연들을 각색해서요, 저희가 가상 사연을 좀 만들어봤습니다. 오늘 총 5개 사연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사연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자, 안녕하세요. 갓 20살이 된 자립입니다. 저는요, 요즘 왜 나는 취미가 없지?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주위에서 웬만한 사람은 다 하나씩 한다는 운동, 영화 보기, 음악 듣기 이런 활동을 하나도 즐기지 않고 있거든요. 누군가 저에게 취미가 뭐예요? 라고 물어볼 때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또 우물쭈물 대답을 피하거나 웃어 넘기기가 일쑤입니다. 제가 뭐에 재미를 느끼는지, 또 뭘 좋아하는지, 어떤 걸 할 때 스트레스가 풀리는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취미가 없는 저, 이대로 괜찮을까요? 자, 첫 번째 사연은 취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 취미 하니까 두 분께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남중님, 대답 이미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취미가 뭐예요? 저는 좀 액티비티 한 거 좋아합니다. 어떤 활동이요? 생동감 넘치는 거 좋아하는데 뭐 볼링이나 네. 뭐 당구나 아니면은 패러글라이딩 이런 거를 좀 선호하고 많이 하려고 해요. 패러글라이딩은 이게 보통 강심장이 아니면 사실 도전하기가 어려운 분야인데 너무 멋집니다. 자, 네. 자, 재국님도 쑥스럽네요. 쑥스러우세요. 저는 집에 있는 거 좋아해가지고 사실 좀 취미라고 말하기 뭐 할 수 있는데 그냥 집에서 뒹굴뒹굴 하면서 뭐 만화책 보거나 그냥 게임하는 정도거든요. 그래가지고 누가 뭐 취미 뭐냐고 물어보면은 말하기가 좀 그래서 독서 근데 갈로하고 만화책, 음악 감상 갈로하고 게임 음악 뭐 이런 식으로 갈로는 빼고 말해줍니다. 표면적으로는 독서, 음악 감상이지만 그쵸. 실제 내 진짜 취미는 만화책 보는 거랑 게임하는 거죠. 그러시군요. 제가 두 분 취미를 좀 듣다 보니까 성향이 완전히 다르시잖아요. 또 MBTI 빠질 수가 없는데 MBTI 두 분 어떻게 되세요? 재국님 먼저. 재국님 먼저. 저는 INFJ라서 좀 내향형이 좀 셉니다. 그게 그대로 취미에도 또 묻어나네요. 남중님은 어떠세요? 저는 ESTJ. ESTJ, 저 ESTJ예요. 지금 반응 지금 뭐죠? 이거 지금 되게 거리 이게 두시는 ESTJ의 정석이지 않습니까, 교수님? 이 반응 리액션. 그렇죠, 맞아요. 사실은 저는 선택적인 이 T와 F를 왔다 갔다 해서 아까 그 오프 더 레코드에서 남중님이랑 이야기를 좀 나누는데 TJ 아니라고 저한테 FJ라고 선을 딱 그으시더라고요. 조금 제 뒤끝이 있어서 네, 농담이고요. 자, 오늘 교수님 방금 사연을 저희가 좀 나눠봤는데 이 사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하셨어요?
사람은 지금 두 분이 말씀하셨듯이 모두가 성향과 기질이 달라요. 그래서, 저도 취미가 뭐냐라고 물으면 저는 솔직하게 제 있는 그대로를 얘기합니다. 저는 집에서 혼자 가만히 있는 거 좋아해요. 네. 집에서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보고, 그리고 멍 때리고, 그리고 설거지 할 때 마음 청소가 되는 것 같아서 참 기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취미가, 굉장히 누가 들었을 때, 와, 멋지다. 맞아요. 예, 이런 취미를 가질 수도 있지만, 사람마다 내가 좋아하고 내 마음에 충전을 주는 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내가 혼자 가만히 있을 때 에너지가 채워진다. 그리고 집에 혼자 가만히 누워서 멍 때릴 때 마음이 편안하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보고 책 읽고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좋은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단 내가 너무 심심해서 우울하고 외롭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나에게 충전이 되는 취미 생활을 못 찾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혼자를 잘 즐기고 있는가 생각해보고 나 혼자 있을 때 외롭지 않고 잘 즐기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지금 취미생활 잘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함께 하고 싶고 밖으로 나가고 싶고 어울리고 싶고 액티비티한 것들을 하고 싶은데 기회가 안 되고 함께할 사람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거라면 이제 그런 커뮤니티를 찾아가거나 함께할 수 있는 친구를 찾아보는 것도 좋겠죠. 그런데요, 아직 우리가 나는 이 취미 생활이 가장 즐거워 라고 확실히 정하지 못한 친구들이 20대에는 많아요. 30대, 40대, 50대에 찾는 사람도 있답니다. 우리 인생이요, 늘 뭐 재밌는 일 없을까? 내가 뭐 하면 즐겁고 행복할까? 그걸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음이 조급할 필요도 없고 기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부터 진짜 내가 뭐 좋아하지? 뭐 할 때 재밌지? 찾아보죠. 그런데요, 내가 여러 가지 경험을 해봐야 내가 뭐 좋아하는지 사실 알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친구를 조금 사귀어보는 게 어떨까? 그리고 지금 우리 자립 청년들끼리 하는 커뮤니티 모임들이 찾아보면 많이 있거든요. 함께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곳들도 있고, 정말 내 마음을 모르겠다면 저희 힐링 캠퍼스 더공감에서 우리 자립 청년들은 모두 무료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찾아오세요. 네, 좋습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내가 뭔가 액티비티한 활동을 하지 않으면 이게 과연 내가 취미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사연자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뭐 활동의 어떤 그 적극성이라든지 이런 것과 상관없이 내 마음이 내 에너지가 충전이 될 수 있는 활동이 바로 취미다라고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취미 활동은 뭔지 댓글창을 통해서 서로 이야기 나눠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박상미 교수님께서 이제 취미의 딱 정의를 내려주셨지 않습니까? 또 여러 경험을 하는 게 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두 분은 어떻게 취미를 발견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일단은 해봤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못하니까 가서 해봐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서 많이 해봤거든요. 처음에 당구를 너무 못해가지고 당구장에 가면 한 5시간씩 깍두기를 하기도 했어요. 당구장에 남들은 당구를 치고 있는데 저는 5시간 동안 앉아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걸 깍두기라고 표현을 하나요? 안 껴줘요. 네. 그래서 그렇게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한번 배워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인들한테 배우기 시작해서 그게 조금 이제 취미가 됐고, 볼링도 마찬가지고, 패러글라이딩도 처음에 탈 때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진짜 아까 과장님이 저 들어올 때 심근경색 드립을 치셔가지고 제가 너무 웃겼었는데. 어떤 내용? 제가 조금 늦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하는 동안에 과장님이 갑자기 남중 씨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나 심근경색 걸린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아까 1부에 오프닝을 하는데 그 멘트가 너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자서 진짜 참느라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무튼간에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여러 경험을 해보셨다는 거예요? 여러 경험을 이렇게 패러글라이딩 처음에 할 때 너무 무서웠는데 이게 막상 진짜 눈 감고 딱 한 번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하게 되고 2번 하게 되고 3번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제 취미의 폭을 넓혀갔던 것 같고,
제가 대학생 친구들에게 권해주고 싶은 취미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은 대학생 때 해볼 수 있는 대외 활동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대외 활동을 하게 되면 그 대외 활동 안에서 이 대학생들이 경험해 볼 수 있는 여행이라던가 어떤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열어주고 지원을 해주거든요. 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경험을 만들어 보시면 취미를 더 많이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좋은 답변 해주셨는데요. 또 남중님은 또 이이다 보니까 이런 네. 대외 활동, 뭔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활동들을 하면서 취미를 찾아봐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아이 입장도 들어봐야 되잖아요. 네, 저도 근데 또 묘한 게 그 만화나 그 게임에 빠지게 된 것도 의외로 친구 덕분이었어요. 오. 친구가 학교에 만화책 갖고 오고 뭐 보다 보니까 되게 재밌다 해서 나중에 내 돈 주고 사보게 되고, 아니면은 게임은 그 요즘 또 남학생들 또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게 게임이 되게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뭐 레전드 뭐 이런 건 팀 게임이기 때문에 5명, 10명 이렇게 모여서 하는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집에서도 저희끼리 헤드셋 끼고 막 얘기하면서 게임하는 것도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최근 코로나 때, 이거는 또 아이스러운 이유긴 한데 영화관에 사람 많으면 싫잖아요. 코로나 시기엔 사람이 잘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쵸, 네. 나 이 시기면 좋을 것 같은데 영화 혼자 보고 와도 될 것 같은데 해가지고 혼자 영화 보기를 시작한 게 아직까지 취미로 이어져서 네, 최근에도 뭐 유토피아 뭐 그 오펜하이머 이런 거 다 네. 보고 왔거든요. 그렇게 취미가 생기는 것 같아요. 아무튼 두 분 그 명확한 취미를 가지고 계셔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교수님 MBTI도 좀 궁금해요. 근데 요즘 네. 사회적 분위기가 모두 MBTI를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당연하게 네. 질문하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자립 청년들 중에는 어쩌다 커뮤니티 가면 다 MBTI 묻는데 나만 몰라서 소외감 느낀다 이런 친구들도 많아요. 그러시구나. 네, 제가 하는 심리학에서는 네, MBTI를 네. 안 합니다. 네. 근데 저도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친구 이야기가 나오면 굉장히 기죽는 우리 자립 청년들이 많아요. 저는 친구가 없는데 어떡하나요? 친구가 없어서 저는 취미 생활이 없을까요? 의외로 친구 사귀는 걸 되게 어려워하는 우리 자립 청년들도 많아요. 그런데 저는 친구가 꼭 현실 생활 속에만 있는 존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책 속에도 좋은 친구가 있고, 그리고 영화 속에, 드라마 속에서도 좋은 나의 멘토가 될 수 있는 친구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취미생활 시작해보고 싶은데 함께할 친구도 없고 커뮤니티에 갈 자신도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분들 계시면 서점 구경을 가세요. 네, 그래서 큰 서점에 가면 다양한 분야의 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다양한 분야의 책들 중에서 내 관심사가 있는 것들을 좀 골라서 읽어보면 거기서부터 새로운 취미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시간 날 때 밖으로 나가고 싶다 그러면 큰 서점 가서 책 보는 거 좋아해요. 그러다 보면 정말 좋은 멘토가 책 속에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사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올해 신입생이 된 자립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똘똘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자랐어요. 성적도 꽤 좋았고 또 진로도 빠르게 계획을 해서 지금은 원하던 대학에 입학해 캠퍼스 라이프를 즐기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자립을 시작하게 되면서 저도 몰랐던 제 모습을 마주하게 됐어요. 진로 설정이나 진학처럼 큰 결정들은 아무 어려움 없이 잘해왔던 제가 점심 메뉴 선택은 1시간이 넘게 걸린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인데요. 제가 매운 걸 좋아하는지 단 걸 좋아하는지 뭐 이런 것도 다 떠나서 당장 뭘 먹고 싶은지조차 감이 잡히지 않는다는 그 사실이 저에겐 아주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큰 결정은 잘해도 사소한 결정은 어려운 저,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네, 두 번째 사연, 이 결정 장애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큰 결정 잘하지만 작은 결정에 또 어려움 느끼는 우리 사연자분 같은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바로 박상민 교수님 지금 옆에서 연신 공감을 저도 하셨는데 그래요. 저도 그래요. 네.
이런 네. 결정 장애가 어떤 문제가 될까요? 자, 큰 결정을 못하고 작은 결정을 잘해요. 자, 어떤 게 더 나으세요? 큰 결정 잘하는 게 훨씬 그쵸. 좋은 거죠.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점심 때 뭐 먹지? 사실 같이 밥 먹으러 간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 또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느라 내 의견을 적극적으로 말 못하는 성향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저도 밥 먹으러 가면 사람들이 뭐 먹고 싶은지 다 들은 다음에 너네 먹는 거 같이 먹을게 이래요. 이거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타인들을 먼저 배려하고 눈치 보느라 너무 참아서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뭐 먹고 싶은지 사실 나는 알거든요. 제일 먼저 떠오른 거. 그리고 내가 어디에 가고 싶은지, 내가 뭘 선택하고 싶은지 내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게 진짜 내가 원하는 겁니다. 그걸 입 밖으로 말하고 실행해 보는 연습을 좀 하면 좋겠고요. 타인을 배려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먼저 챙기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네. 너무 착하고 또 주변 배려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소한 것들 결정 잘 못하는 성향이 좀 있어요. 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지금 옆에 우리 남중님과 재국님 자리 준비 청년 두 분도 함께 하고 계시는데 이 사연 들으면서 좀 공감이 되셨을까요? 어땠어요? 저는 많이 됐어요. 어떤 부분? 제가 일단 사연을 딱 보니까 이 친구가 좀 제가 느끼기에는 욕심이 많은 친구 같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오. 많다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마음속에 네. 뭐라 그럴까요? 이 욕심을 어떻게 표현하면 지금 이 분위기를 수습을 할 수 있을까? 이 워딩을 그쵸, 긍정적인 지금,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열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네. 그런 게 많은 친구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좀 이렇게 사소한 결정도 요즘 말로 하면 뭐 가성비, 약간 최선의 선택을 하고 싶어하는 느낌이 저는 여기 사연에서 느껴졌거든요. 아, 정말 가장 최선의 결정을 어, 내리기 위한 그 과정이 길어서 맞습니다. 선택 장애가 온 것 같다. 본인이 혹시 그러신 거? 저도 그래요. 오히려 큰 네. 결정을 하기 쉽습니다. 51대 49라도 큰 결정은 좀 자신감 있게 밀어붙일 수 있는데 물건을 살 때도 좀 뭐 한 1,000원, 2,000원 차인데도 그 뭐 한 10분, 20분 시간 더 들여가지고 네, 막 인터넷 쇼핑몰 찾아보고 근데 그냥 아무거나 사도 사실 의미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친구한테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재국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 너무 공감되는 게 그 조금 부럽다는 느낌도 드는 게 이 친구는 큰 선택을 잘하잖아요. 네. 저는 작은 선택이든 큰 선택이든 다 못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막 탕후루 집이 있다. 파인애플 탕후루 먹을까 샤인 머스켓 탕후루를 먹을까 네. 막 고민을 하다가 하나를 사서 가요. 그러면 이제 다 먹고 나서 생각하는 거예요. 2개 다 살 걸. 아니면은 그 대학을 여기를 갈까 여기를 갈까 무슨 과를 갈까 뭐 아니면 어느 회사를 갈까 퇴사를 해야 할까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이게 시시때때로 생각이 나요. 막 만화책 보다가 그때 이런 말을 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아니면 게임 하다가 퇴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네. 해가지고 저는 오히려 제가 도움을 주기보다는 저도 여쭈고 싶은 게 어떻게 해야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저도 교수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해드릴게요. 큰 결정을 너무 신속하게 빨리 섣불리 하는 건 우리 인생의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큰 결정을 할 때는 분명히 내 주변에 지혜로운 멘토가 한 명 정도는 있을 거예요. 네. 큰 결정은 지혜로운 멘토와 의논한 후에 결정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작은 결정은 심리학이 오랫동안 연구해 보니까요. 고민의 시간이 길수록 더 좋은 결정을 하기가 어렵더래요. 네. 오히려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고민하자. 그래서 내 마음속에 금방 떠오른 것이 진짜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먹을까 메뉴 결정, 옷 사는 거, 쇼핑하는 거 이런 것들은 멘토의 의견 필요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찾아가고 큰 결정은 꼭 좋은 멘토와 한 번은 의논하자. 기억해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큰 결정, 작은 결정, 이 결정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을 각각 너무 잘 주셨어요. 자, 지금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자립준비 청년분들도 계실 텐데 박상일 교수님
말씀 따라서 자, 지금 내 마음속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건 뭐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바로 떠오르는 그 단어가 있다면 서로 공유를 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일부 그 정책 언박싱 편에 이어서 또 우리 교수님께서도 큰 결정을 내릴 때는 반드시 주변 어른들, 멘토가 될 만한 분들과 의견을 나눠서 결정을 해라라고 또 조언을 해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이 자립 전담 기간 여러분들 방문하셔서 또 여러분들 문제가 있다면 마음껏 고민 나누시고 또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상민 교수님 좀 더 이야기하실 게 있으면 한마디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아, 네.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 보면 이 큰 결정을 할 때 멘토를 찾아가서 의논하는 걸 되게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많아요. 귀찮아하시진 않을까? 그리고 뭐 이런 걸 물어보나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어서 문제가 터진 다음에 많이 찾아와요. 저 결정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터졌어요. 어떡해요? 그리고 용돈이 필요해서 그냥 아무 문제 없다 그래서 뭐 핸드폰 하나 개통해주고 통장 개설해줬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런 상담을 요즘 너무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멘토에게 질문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자. 그러려면 평소에 커뮤니티 활동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질문하세요. 네, 그래야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 좋은 멘토와 빨리 연결될 수 있으니까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교수님 말씀해주신 내용 잘 둘러보시고요. 또 커뮤니티 안에서 좋은 관계를 만드시고 또 전담 기관 선생님들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시다고 표현을 하시잖아요. 네,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사연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세 번째 사연 넘어가 볼게요. 자, 이어서 세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의뢰 연애에서 탈출하고 싶은 21살 자립입니다. 첫사랑은 아름답다고 했던가요? 그런데 저는요, 이 첫사랑과 연애를 해본 사람으로서 그 말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첫사랑이 시작되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무조건 돌아가고 싶어요.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해 본 적이 없던 저는 돈으로 관계를 지속하려고 했고 금세 통장이 됐습니다. 돈을 쓰는 만큼 사랑이 돌아오면 그래도 좀 덜 억울할 텐데 관계는 이미 상하 수직 관계로 굳어져서 나중에는요 제 식비를 아껴서 그 사람의 생활비까지 내주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연애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연애를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제 마음을 온전히 표현하면서도 의리 아닌 연애를 지속할 수가 있는 걸까요? 네, 자 이번 사연은 연애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지금 재국님 입이 지금 근질근질하는 것처럼 지금 아유, 막 들썩거리고 계세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연? 아유, 또 제가 이 반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네. 예, 반지 자, 보여주시죠. 예, 연애를 한 2년 정도 하고 있거든요. 아유, 뭐 그래도 제가 막 엄청 잘하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은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항상 금액적인 물질적인 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 여자친구도 뭐 말로 해주는 거 되게 좋아하고 손편지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런 방식으로 지금 낮추면 조금 그 지금 선물의 양이 줄어들면은 기분이 상할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조심스럽게 뭐 연애라는 게 다 사랑하는 마음 기본으로 뭐 배려하고 표현도 하면서 해나가는 거라 생각하니까 좀 건강한 연애 관계라는 게 어떻게 조절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좀 굳이 우리 한번 따져보자면 재국님의 연애에서 재국님은 갑에 가까우세요? 을에 가까우세요? 아니면 동등한 위치라고 생각하세요? 솔직하게 말하면 동등하다고 말을 못할 것 같고 을이신가요? 솔직히 조금 을쪽이긴 합니다. 예, 뭐 어쩌겠어요. 뭐 먼저 좋아하는 놈이 지는 거지. 네, 멋지다. 네, 멋집니다. 자, 남중님도 네 관련돼서 이야기 반지가 있긴 합니다. 네, 요거는 제 개인 반지고요. 네. 연애. 어렵네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데, 지금 최국님이 너무 얘기를 잘해가지고 지금 사실 부담이 좀 큽니다. 네. 연애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있으면 좋다가
귀찮아지고 없으면 허전했다가 다시 있었으면 좋겠고 우선은 요 사연의 경우에는 사실 끝냈으면 하는 케이스인 것 같고요. 네. 저는 연애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서로가 적당히 의지하는 거. 너무 한쪽에 의지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그래도 있을 때 잘해주자. 있을 좋습니다. 때 네. 잘해주자. 네. 있을 때 화가 나더라도 한번 참고 잠시 밖에 나갔다 오고 바람 쐬고 오고 나서 이야기하자. 네. 그런 서로가 배려하는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저도 한때는 배려를 좀 못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교수님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긴 하지만 조금 나이를 드셔보시면 알지 네. 않을까 여러분들이. 아직 네. 어려서 그렇다. 자, 지금 자립준비 청년 두 분의 이야기와 또 사연 함께 나눠봤는데요. 교수님 이번 사연 어떻게 보셨어요? 이 네. 의뢰 연애. 네, 이 연애와 사랑은 나이 든다고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지혜를 배워야 돼요. 네. 이 지혜를 배우지 못하면 40대, 50대가 되어서도 끊임없이 외로워서 아무나 만나는 연애를 하게 돼요. 자,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정말 외로울 때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연애하면 의뢰 연애, 손해보는 연애, 질질 끌려가는 연애, 상처받는 연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내 외로움을 누군가 타인으로 채우기 위해서 하면 안 돼요. 서로가 대등하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사랑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내 식비까지 투자해서 이 사람의 생활비를 대고 그런데 사랑받고 존중받고 있는 것 같나요? 전혀 그렇지 못하죠. 이미 우리의 관계는 대등하게 존중하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랑 연애를 해야 되나 헷갈릴 때는 꼭 이걸 기억하세요. 나를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 그리고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때요? 손편지만 써줘도 서로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내 통장을 털어서 식비를 아껴서 선물을 해오고 생활비를 대줄 때 그걸 당연하게 받는 사람이라면 헤어져야 합니다. 나를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너 왜 나를 위해서 네 식비를 아껴, 네 건강을 해쳐. 그러지 마. 나는 돈보다 네가 훨씬 중요해. 이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삼을게요. 저도 그랬어요. 20대 너무 외로워서 연애했어요. 외로워서 연애하면 의뢰 연애가 되고 결국은 상처밖에 남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도 나를 잘 보살피고 있을 때 나는 혼자서도 잘 놀아요. 혼자서도 잘 살아가고 있어요. 라는 마음이 들 때 건강한 연애를 사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외롭고 힘들 때는 좋은 친구를 사귀세요. 네. 그리고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함께 어울리면서 뭔가를 배우고 성장해야 될 때지 연애를 할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나도 그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도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여겨질 때 연애를 하면 좋겠어요. 기준은 이 사람이 나를 귀하게 생각하는가, 귀하게 여기지 않는가 꼭 한번 평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연애에 있어서 을갑 없어요. 네. 서로가 내가 을인데 라고 생각하는 연애가 훨씬 더 좋은 연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금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 제국님 지금 아주 훌륭하고 건강한 연애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이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연애는 결국엔 의뢰 연애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이 외로움을 타인을 통해서 채우는 것이 아니고 여러 친구들과의 좋은 관계, 또 멘토와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또 자존감을 세워가면서 내가 온전해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건강한 연애를 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사연에 아주 명쾌한 그 해답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세 번째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바로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매일 걱정으로 밤을 지새우는 자립입니다. 복작복작한 보육원에서는 제가 가장 먼저 잠이 드는 아이였는데요. 자립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불면증을 얻게 됐습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으로 쉽게 잠이 오지 않기 때문인데요. 당장 다음 알바는 뭘 구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취업은 어디로 해야 좋을지, 이사는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건지 답이 없는 이런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자존감이 하락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의논할 어른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자립은 실전이라는 말이 이제서야 와닿습니다. 자립 선배님들도 이런 시기가 있었을까요? 떨어진 제 자존감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자, 이번 사연은 자존감과 관련된 사연이었습니다. 우리 사연자분이 선배님들께 또 물어보셨어요. 이런 시기가 있었는지, 또 있었다면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좀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유롭게 제국님부터 먼저 한번 해볼까요? 예, 자신감이 없었던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꽤 있는 것 같은데, 뭐 대학교를 쓸 때 그래도 좀 도전을 해보지, 뭐 좋은 대학교에 넣었으면 좋았겠다는 게 아까 얘기해서 또 이어진 후회를 좀 하곤 해요. 아, 나 뭐 좀 높은 대학교 좀 넣어볼 걸,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뭐 장학금, 또 그 일부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내가 이걸 신청해서 될까? 뭐 전에 나는 장학금을 받은 적이 있는데 괜히 또 탈락하는 거 아닐까 생각해서 진짜 아예 지원을 안 해버리고. 그러니까 혼자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어차피 남이 좀 판단해 줄 텐데, 그리고 안 되면은 뭐 안 돼서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근데 괜히 쩔어가지고 자신감이 없어서 신청을 안 하고, 뭐 그런 경험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남중님도 바로 이어서 자존감과 관련된 사연이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존감. 일단 자존감하고 자신감은 좀 다른 개념이지 않습니까? 근데 자존감이 높아지면 자신감이 저는 저절로 생겼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고등학교 졸업할 때 개근상도 못 받고 졸업장 하나만 받았던 학생이었는데, 제가 대학 4년 생활하면서 뭐 상이 이제 굳이 이제 조금 수치로 표현하자면 어떤 이제 상이나 표창 같은 거를 20개 이상을 받았어요. 대학 생활 동안. 근데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가장 먼저 가졌던 마음이 뭐든 이제 나의 세상인데 나의 삶인데 뭐든 이제 자유롭게 한번 해보자 하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해보면서 다양한 경험도 하게 되고 여러저러 활동도 하게 되고, 어떤 공모전이라던가 경진대회 이런 거에도 나가보고, 그러니까 아무튼 다양한 경험들을 해왔는데 그때 가졌던 마음이 이제 나를 수용하는 마음이었어요. 나를 수용하는 마음. 내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내가 뭐 주연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주연이라고 하면은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뭐 성공한 사람, 뭐 부자, 잘 나가는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뭐 주연이 될 수도 있고 조연이 될 수도 있고 단역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저는 어떤 배역을 맡게 되든 그 배역을 내가 행복하게 소화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마음을 20살 때부터 가져서 지금까지 계속 가지고 있거든요.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네,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두 분 나름대로의 방법을 좀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또 교수님 이야기 안 들어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우리 남중님이. 맞아요. 이게 우리 지금 사연 준 우리 자리비님도 사실은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더 도전하기가 어렵고 더 결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 보면 갑자기 우리가 세상으로 혼자 딱 나올 때 너가 이제 네 삶을 책임져야 돼. 네가 어른이고 네가 너의 보호자야. 너무 많은 부담감을 갖고 나오기 때문에 너무 많은 두려움에 문을 못 여는 자립준비 청년들을 아주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남중님이 얘기했듯이요. 사람이 처음부터 다 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진짜 부모님이 엄청 많이 도와주는 애들도 결정 못하고 뭔가 도전 못하고 잘 못하는 애들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 자체도 저는 칭찬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내가 잘 살고 싶어서 고민 많이 하고 있구나,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칭찬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 도전해 보는 거예요. 잘 못하면 어때요? 다음에 잘하면 되지? 그리고 내가 잘 못했지만 도전해 본 거 이것만 해도 나 잘한 거야. 자꾸 나를 칭찬하는 마음으로 또 너무 높은 목표를 잡는 건 좋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도요. 너무
높은 목표를 잡는 사람은 문을 두드리기도 어렵고 계단을 올라가기도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작은 목표를 자주 세우자. 그래서 진짜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내가 나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 상 하나도 못 받았는데 대학 졸업할 때 20개 받았다. 어때요? 작은 도전을 많이 했을 것이고 한 100번 도전해서 한 20번 성공해서 상 받았을 거예요. 그 20번 성공한 나를 칭찬하자는 거죠. 그래서 좀 못하면 어때? 다음에 잘하면 되지? 도전한 것만으로도 나는 참 기특한 거야. 내가 나를 격려하는 그런 연습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자존감 하락의 이유를 우리 교수님께서 너무 많이 앞서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일을 시도하지 못해서 거기에서 오는 이 자존감 하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정말 막상 해보면 사실 별거 아닌 일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사도 한번 해보면 어떤 서류를 떼야 될지 처음에 너무 막막하지만 또 하나하나 닥쳐서 하다 보면 어느새 하고 있는 또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교수님과 또 우리 자립준비 청년 두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일단 한 발만 먼저 내디뎌 보는 거 그걸 목표로 삼으시고 여러분들의 자존감도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네, 5번째 사연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직장인 3년차 자립입니다. 저는 직장에서 성실하다, 착하다라는 평을 많이 듣는데요. 그런 주변의 칭찬과 평가를 저 스스로도 좋아하다 보니까 직장에서는 항상 1분 1초를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집에 오면 에너지가 방전돼서 그런지 아무것도 하기 싫고 거의 누워만 있고 또 누군가 집에 놀러 온다고 해도 손사래를 치면서 막을 정도로 집안일도 좀 소홀히 하게 됐어요. 직장에서는 나름 부지런한 개미, 하지만 집에서는 만사 귀찮고 게으른 배짱이가 되는 나,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자, 마지막 가상 사연은 이 번아웃에 대한 내용이에요. 요즘 이 번아웃이라는 용어 정말 많이들 쓰시는데요. 우리 자립 준비 청년 두 분께 먼저 여쭤볼게요. 번아웃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제가 경험한 비슷한 게, 근데 저는 번아웃이라 생각하지 않는 게 일을 열심히 하거나 막 대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 공부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막 새벽까지도 하고 나서 이제 막 끝나고 나면은 그 촛불이 다 타고 남은 그 상태를 표현하는 것 같은데 되게 힘이 빠져요. 네, 근데 저도 막 매일 야근 엄청 열심히 하고 하면 힘이 빠지는데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게 그 촛불이 다 타고 막 불이 다 타고 하면은 쟤만 남는데 사실 그 쉬는 시간을 가지면은 다음 날에 힘이 좀 나요. 일종의 충전하는 느낌이랄까. 예, 저처럼 막 방에 뒹굴뒹굴 하고 있다 보면은 그래가지고 번아웃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좀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휴식 시간이라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게으른 배짱이라는 표현에서 제가 보니까 좀 일종의 그 죄책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 죄책감 느끼지 말고 나를 충전하는 시간이다라고 좋게 보면 된다. 이 말씀이시죠? 아, 좋습니다. 남중님 좀 얘기해 주실까요? 저는 번아웃이 한 번 정도는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개의 몸으로,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제 혼자서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되다 보니까 그걸 이제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떤 이제 제가 해야 될 어떤 뭔가 과업이나 뭔가 일이라고 해야 네. 될까요? 뭐 그런 거랑 제 일상이 이제 막 섞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구분이 안 되니까 부담이 너무 커서 잠시 왔던 적이 있는데 그때 했던 생각이 나는 원래 게으른 사람인데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라는 생각이었어요. 저는 사실 좀 게으른 편이에요. 네. 제가 오늘 30분만 일찍 출발했어도 늦지 않았을 겁니다. 네. 좀 게으른 스타일인데 일상은 게으르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때 번아웃이 딱 왔을 때 들었던 생각이 좀 게으르면 어때?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해보자라는 좀 관점을 전환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번아웃인가? 나 지금 너무 힘든가? 이런 것보다는 게으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게으르도 됩니다, 여러분. 네, 좋습니다. 지금 남주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교수님, 이 번아웃과 게으름 같은 의미가 맞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연 읽으면서 이 자립이 너무 예뻐요. 너무 직장인 예뻐요. 3년 차인데 직장에서 성실하다, 네. 착하다, 좋은 평가를 이렇게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1분 1초를 아껴서 애썼다라고 너무 예뻐요. 네. 네. 근데, 저도 저희 상담센터에 이런 자립이 친구들 저희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떠냐면, 정말 잘하려고 너무너무 최선을 다하는 자립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칭찬받고 싶고, 그리고, 너가 게을러 이런 말 듣지 않기 위해서 2배, 3배 노력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내가 너무 많은 힘을 써서 내가 불행하다라고 느낀다면 문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내가 쉬면서 에너지를 충전하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게으른 것과 무기력은 달라요. 그리고 게으른 것과 쉬는 건 달라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일했기 때문에 집에서 제대로 잘 쉬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또 완벽주의가 강한 친구들은 이렇게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건 80%만 직장에서 일을 해도 똑같이 칭찬받을 거예요. 20%는 퇴근 후에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좀 아껴두세요. 그리고 집에 온 뒤에 내가 좀 즐겁게도 놀아야 내일 회사 가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너무 강박 가지지 말자. 그리고 너무 죄책감 느낄 필요 없다. 좀 널브러져서 놀면 어때요? 집에서 이렇게 뒹굴뒹굴 하면서 에너지 채우는 사람이 있고 또 우리 남중님처럼 밖에서 액티비티 한 거 하면서 에너지 채우는 사람이 있고 나는 뒹굴면서 에너지 채운 사람이에요.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요. 정말 예쁘다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이 솔루션을 주셨어요. 회사에서 80%만 하고 나머지 20%를 나를 위한 시간으로 좀 할애를 해라라는 솔루션 주셨는데 근데 교수님 80%만 일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런 친구들은요 80%만 열심히 일해라 그래도 딴 애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해요. 나의 강박인 거예요. 이미 완벽주의 네. 성향을 가지고 맞아요.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퇴근 후에 나 집에 가서 이거 하고 놀아야지 이런 설레임을 20% 정도 남겨둬야 내 생활이 좀 행복해지고 네. 내일 회사 가서 사실 더 즐겁게 일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좀 놀고 쉬고 먹고 즐기는데 너무 야박하게 굴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박상민 교수님의 아주 명쾌한 솔루션까지 함께 했고요. 오늘 준비된 사연 이제 다 나눠봤는데요. 우리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었습니다. 2부 코너 박상민 교수님과 함께 했고요. 네,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자립준비 청년분들, 월드비전이 마련한 이 미확인 프로젝트 사이트에 들어오시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나눌 수 있고 또 유익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댓글창도 마련을 해뒀습니다. 보시면서 실시간으로 내 취미는 뭐지? 이게 게으른 게 아니었구나. 이런 소감들도 편안하게 서로 나누시면서 공감대 형성하시고 또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 3부로 저희는 함께 하겠고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박상미 교수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